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어릴 적 집을 나간 철면피 시모에게 팩트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안겨준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지만 편의상 시어머니라 할게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서 쌍욕을 하기 직전까지 거친 말을 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조만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쇼는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러 시어머니를 찾아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분입니다. 남편이 6살 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성인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리워하던 엄마라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본인 엄마에게 모두 주고 싶었대요. 20대 초반 순수했던 때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아이 하나 딸린 분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보다 2살이 어려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 사이에 자식이 1명 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본인 자식을 놓고 나가서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나쁘고 능력도 없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던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려심이 참 많은 분이시고 이혼 후에 혼자서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저에게도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가까이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속으로 싫으시면서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드리는 월 30만 원의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주성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제가 반대해서 남편 쪽 혼주석에는 시아버지와 고모님이 앉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와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으셔서 시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자주 찾아뵈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아이 낳았을 때나 제 생일, 친정 부모님 생신 등을 참 자상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가 날 정도로 염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짜증났던 것이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을 지칭할 때마다 너희 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키워주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도대체 왜 본인과 살고 있는 남자분을 시아버지라고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남자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더군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번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시어머니 가족을 종종 보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의 전처 자식과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함께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도 남편도 자주 찾아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첫째가 태어난 후에 시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될까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를 낳아 보니 엄마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 어머니에게 더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별 잘못도 없는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서 그 상간남이 그렇게 좋아서 본인 자식은 제쳐두고 상간남의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 너희 시아버지도 서운해 하신다. 시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작 상처받고 살아온 것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사는 분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의 칠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이 칠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 자식들이 옷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하자는데 정말 못 참겠더군요. 마음이 여리고 화도 잘 낼 줄 모르는 남편도 화가 나는데 표현은 잘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칠순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같이 사는 분도 많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자식이 부모 칠순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리기만 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또 너희 시아버지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굴 가지고 시아버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유부녀 꼬셔서 자식 버리고 나오게 해서 재혼한 저분을 말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곤조곤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바람 상대가 좋아서 자식을 두고 나가서 그 남자 아이를 키우셨냐고.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시아버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저라면 내 새끼 두고 도망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은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남편을 버리도록 만든 저 사람을 자꾸 시아버지라고 호칭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은 어휴 참 이러고 계시더군요. 유부녀 꼬셔서 끌어내서는 데리고 사는 사람이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이면서 칠순이라고 새아버지 대접을 바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평생을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곧 천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울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부모의 정이 그리우면 아버지 납골당에나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두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았는데 앞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대하며 살 것이라고요.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담담한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파서 남편 몰래 많이 울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집 나간 사람인데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유부녀가 아이 놓고 집 나가게 만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냐면서 쌍욕 직전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 받아서 조만간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놓고 남자를 따라 나간 것인지, 그렇게 나가서 남의 새끼 키우고 사는 것이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줘서 자기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남편의 상처가 평생 완전히 아물지는 못하겠죠. 아물 수 없는 상처라면 제가 함께 나눠 가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하려고요.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쓰니님은 정말 지혜롭고 당차고 멋진 아내이십니다. 남편을 깊이 배려하는 쓰니님에게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쓰니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